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쌤 이승표입니다. 자, 물리학 2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물리학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학 1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물리학 1은 이제 물리학이죠, 물리학.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물리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이용을 합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관찰이 안 되는 현상들도 예측을 하고 그러한 학문이 물리학인데 이 수학을 이용한다는 것이 공식을 수학적인 식으로 공식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수학식으로 법칙을 표현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몇 개의 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칙이나 공식이라는 것은 그 형태가 한두 개의 형태 또는 한두 개의 공식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미 그 안에 함축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축된 의미를 갖는 법칙이나 공식을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문제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에 맞게 풀어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될 때에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는 물체를 가만히 이제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이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했더니 얘가 주위의 가속도를 갖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보니까 F = ma. 그러면 R자임이 ma니까 mg가 R자임이네 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면 이 mg가 힘인데 힘은 3법칙에 의하면 작용반작용이에요. 혼자서 mg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구가 있구나.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mg이고 이게 중력이다. 그렇게 이제 역학법칙을 적용한 거죠.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한 건데 똑같은 물체를 이번에는 빗면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때는 빗면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빗면 따라서 내려가는데 가속도가 g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속도를 a라 그러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F = ma를 적용해보자 하니까 이번에는 얘가 받는 힘이 ma라는 R자 힘을 받는 거죠. mg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빗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지만 빗면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비스듬히 미끄러지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중력 때문에 이런 ma 힘을 받는구나 라고 문제마다 이러한 스토리를 다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역학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은 간단한데 문제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답을 해결했다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법칙이나 공식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 1의 수학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다행인 것은 여러분한테는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대학교 가서 물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 어려운 걸 다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건 현재 단계에서는 수학 난이도가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 난이도로 다룰 수 있는 물리 현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나 삼각비, 부등식, 그리고 뭐 다항식이죠. 1차식, 2차 함수 그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해서 한 2달 정도 집중해서 이론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물리학 1에서 알려주는 법칙이나 공식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등호로 표현되는 공식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F = ma 그러면은 좌변 우변이 같은 거고 또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10 빼기 1 이런 식으로 등식이 있는 그런 공식들이 있죠.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등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좌변을 알면 우변을 구하고 우변을 알면 좌변을 구하고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공식이 이제 전부 다 이런 등식 정확한 어떤 값을 알려주는 형태로 주어진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복잡한 물리 현상일 때는 그렇지 않고 비례한다 정도로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했죠. 그죠?
이런 비례상수. 여기 비례상수가 있는데 비례상수를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힘을 크기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장 같은 경우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거는 거리하고 전류에 이게 반비례하고 비례한다 하는 비례상수만 비례상수 안 알려주고 관계만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정도로 알려주는 법칙이나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비례 관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니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도의 법칙이나 공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문제, 수능에서 묻는 문제 유형도 이러한 법칙으로 풀 수 있는 유형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물리량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비교하는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크냐 작냐, 힘이 크냐 작냐, 뭐 전화를 오른쪽 왼쪽으로 옮겼을 때 힘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런 거, 또는 가속도가 몇 배냐,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가 서로 몇 배냐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런 유형의 질문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물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변별력 때문에 오히려 변수를 더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변수가 많아져서 시간이 걸리게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익숙해서 감각적으로 딱 시작할 수 있으면 돼요. 시작이 잘 맞으면 금방 풀리는데 잘못 들어가면은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법칙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걸리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의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의 적용이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은 시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면 물리학 1이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도전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도 많이 풀면서.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 경향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 이제 대단원에 따라서 중단원을 쭉 나열을 해봤고요.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의 개수인데 전체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 중에 운동법칙에서는 이제 가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중성 문제에서도 빛의 이중성하고 물질의 이중성을 분리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해마다 이런 범위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분배해가지고 배분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물리 내용이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익숙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또 많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변수도 많고 하면서 좀 복잡한 물리 현상을 문제 속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3점 문제가 주로 이런 쪽에서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죠.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 자체는 계산도 그렇고 간단해요. 과정은 간단한데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못 잡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 영역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금방금방 해결이 다 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전기력이나 반도체나 자기장 이런 부분은 그 공식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그 법칙이나 공식이 간단한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를 복잡한 물리 현상으로 풀려고 그러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그 대가로 간단한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만들려니까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의 경우에는 이제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두 종류. 그리고 반도체, 다이오드 경우도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전류가 위냐 아래냐 이렇게 흐르는 순방향, 역방향에 대한 게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전류가 위냐 아래냐, 또 자기장이 들어가냐 나오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덕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괴팍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가장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거나 아니면 지식을 묻는 거 있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주로 지식, 뭐 스펙트럼에서 빛의 종류를 쭉 따지고 빛의 성질들을 쭉 모아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나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서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물리학 1도 암기 과목입니다. 법칙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 있죠. 파동의 성질, 또는 뭐 굴절, 그 다음에 전반사 할 때 뭐 그 신기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뭐 전자기유도나 이럴 때 이제 렌즈 법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토시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 물리 법칙을 암기를 할 때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틀리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은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돼요. 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는 거리나 시간이 이제 관계가 주어지면 같다 아니면 2배다 3배다 하는 식으로 관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평균 속도는 1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에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줍니다. 단 변수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변수가 많아서 연립방정식을 너무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예. 그 다음에 운동법칙,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중에서 빗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 또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빗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물리학 1에서는 힘을 벡터로 보고 분해하고 하는 걸 안 배우기 때문에 그걸 알면 빗면의 운동도 굉장히 간단한데, 물리학 1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주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ME에서 끝나는 그것을 빗면의 운동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빗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빗면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은 여러 번 충돌하는 거, A하고 B, B하고 C, 또는 A하고 B, B하고 벽 하는 식으로 여러 번 충돌하는 것하고 상대 운동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종종. 그래서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A가 볼 때 충돌하기 전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충돌하면 멀어지죠. 그래서 A, B 중에서 B가 본 A의 운동,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상대 운동이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기본적으로는 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제 문제가 가장 까다롭게 나오죠. 그 상황,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황이 가장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빗면에 관한 게 나오는데, 빗면을 따라 내려갈 때 빗면 위에서 이동한 거리하고 해당하는 그 이동에 해당하는 높이 차의 관계를 알아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칙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런 수학적인 관계, 비례관계 하는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이제 단골로 질문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운동량 보존이나 운동 법칙하고 결합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 용설 집어넣고 튕겨나갈 때 운동량 보존이 되면서 에너지 보존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합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이제 범위가 되고,
연력학은 열기관이나 연력학 일법칙하고 결합된 형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고유시간, 고유길이에 해당하는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은 뭐 빈번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 힌트, 단서로, 실마리로 빛의 이동거리를 비교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볼 때 A가 볼 때는 빛이 이만큼 이동하고 실제 거리랑 똑같은데 B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B가 볼 때는 뭐 두 점이 빛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빛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조건에 의해서 빛이 실제로 움직이는 두 점 사이에 이동하는 빛의 이동거리가 있죠. 이 이동거리를 잘 체크를 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 반도체, 자기장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를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를 물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는 이때 요것도 자기 선속 변화를 주지 않고 미지수로 주고 다른 유도전류의 방향으로부터 경우의 수를 추적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크기의 비교도 나옵니다. 자기 선속의 크기가 A 영역은 1 영역은 크고 2 영역은 이거의 2배고 뭐 부호가 반대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에서는 삼각비가 있죠. 사인 함수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기파 전반사에서는 역시 삼각비하고 전반사의 경우에는 A하고 B의 전반사, B하고 C의 전반사, 그 다음에 A하고 C가 전반사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두 매질이 붙어 있을 때는 문제가 쉬운데 한 자리 건너서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등식으로 많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면은 꽉 막혀요. 그럴 때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동의 간섭도 그 상세 간섭, 뭐 보강 간섭, 간섭을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은 또 최근에는 중첩을 가지고 직접 중첩이 되는 모습을 추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출제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 반드시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체크했던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만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야 수능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물리학 1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 물리학 1의 법칙하고 공식을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요령, 문제 푸는 그 감각을 잘 익혀두면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